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의 1년 라운드 수가 5천만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천 전 국민이 한 번씩은 골프를 했다는 그런 비교하면 그런 수치인데 아직은 골프 그러면 우리는 왜 아직은 그 세금도 지금 많이 중과세가 되고 있고 아는데도 이게 참 쉽지가 않고 골프 그럼 일단은 이렇게 좀 안경을 끼고 보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되게 보면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색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뛰어넘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의원님 말씀 진짜 공감하는데 요새 이제 우리가 골프 대한민국 골프는 너무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골프의 역사도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짧은 가운데 과거의 골프는 이제 그냥 부자들이 치는 사치, 부자들만이 이용하는 그 전유물로 인식이 되어 왔던 게 이제 탁번 골프고 뭐 특히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이제 골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 위기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게 이게 알려지면요. 이게 야당뿐만 아니라 막 언론에서 이건 그렇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부정적인 프레임의 가장 좋은 이게 소재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다 국민들한테 막 인식되어 갖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권위주의 시대 때의 그 상징이었던 그 정경유착이라든지 입금거래 이런 것들이 막 비리와 특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막 리얼하게 가방 보여줘. 뭐 거기서 막 보여준단 말이죠. 막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골프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과 골프에 관한 얘기를 좀 그럼 한번 해보죠. 그 이전에 가장 먼 과거에 우리나라 골프하면은 조선시대 영친왕인가는 유럽의 골프채 가지고 뭐 이런 얘기, 그 조선시대 얘기부터 좀 시작해볼까요? 이 우리 한국의 골프 역사들이 물론 뭐 원산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지만 정식 18호를 시작한 데가 이제 군자리 골프 코스. 어린이 대공원 지금 어린이 네, 대공원 네, 시작했어요. 1927년도에 영친왕께서 거기에 이제 왕릉 유능을 30년 평을 시사를 한 거예요. 1929년도 완공이 되고 나서 군자리 골프에서 몇 번 골프를 쳤다라는 그 역사가 있고 그다음 그러면 이제 대통령으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골프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원래 이제 망명시절에 미국에 쭉 계셨잖아요.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골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이해를 갖고 계셨던 분인 걸로 합니다. 그래서 군자리 골프장이 예전에 이제 태평양 전쟁 때 막 일본에서 그걸 하고 하면서 폐허가 돼요. 거기 이제 논밭으로 막 바뀝니다. 그렇군요. 미국 장성들이 매일 주말이면 군용기를 타고 일본의 오키나와 가서 공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거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군자리 이제 그 복귀를 명령을 합니다. 거기를 다시 만들어라. 다시 만들어라. 이승만 대통령은 뭐 아마 최초의 골프를 좀 이해를 하고 뭐 했던 대통령 아닌가. 그리고 청와대 뭐 골프 대회도 장려를 하면서 그렇죠. 뭐 우승자든 경매도로 불러서 뭐 다과에도 하고 막 갔던 그런 대통령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군자리 골프장이 54년에 다시 개장하고 이름을 서울 컨트리라고 돼 있고, 근데 그 골프장이 1971년에 지금의 고향 한양하고 같이 합쳐지는 쪽으로 가게 됐는데 농협대학 있는 쪽으로 가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워낙에 정치적으로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군자리에 모여서 골프를 친다. 이런 것 때문에 소문이 났구나.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왜 여기에 이게 서울 중심에 모이냐? 이렇게 모이냐 해서 골프장을 고향 한양 당시에 한양시가 있던 대로 합치게 해서 완전히 네, 멀리 간 거네. 그래서 그 당시로는. 거기는 어린이 대공원을 그래서 만들었게 된 거죠. 저희 시대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신나게 놀았죠. 거기가 골프장이었는 줄 모르고 우리 때는 뭐 거기가 능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능동. 능동. 능이 있으니까 능동이라고.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뭐 저기 윤영서 여사가 이제 워낙 어린이 생각하면서 대경원이라고 강론한 것도 있고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이후락. 이후락 북한으로 이제 먼저 이제 7.4 공동성명 이전에 이제 막 넘어가잖아요. 평양의 어린이 대공원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보여줬구나. 그렇게 해서
보고 이제 박 대통령한테 야 평양에 가니까 정말 어린이 대공원들이 잘 되어 있더라. 하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어린이 대공원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저는 뭐 그 관여를 한 건 아니니까 썰로서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자료 화면을 보면 골프를 하는 저 화면들이 많이 있어요. 최고의 여장 시절에 그 공간에 있잖아요. 길이 15m, 폭 10m짜리 간이 연습장도 두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청와대 때 이제 연습장이 있어서 퍼팅 위주로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김종필 총리의 그 정모 회고록에 의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이 끝나고 나서 막걸리와 사이다를 탔으면 막 사이다를 드시기도 막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태동했군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은 이제 경제 성장이 막 촉진하면서 골프를 한편으로는 권정하기도 했지만 골프는 아직 사층이다. 그래서 골프장에 대한 또 그 규제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그런 거고 그 시대는 이게 막 골프장에서 정경유착, 입건거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복합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정치인들은 이렇게 좀 멀리해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막 그때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필드에서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직접 골프를 한 거의 우리가 보는 최초의 대통령이 박정희 네네. 대통령인데 반면에 그게 이제 일부 정치인들에게 뭐 악용되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었던 시절이고. 50 화국은 좀 기억하세요? 그렇죠. 어땠나요? 그때 골프는 대통령과 우리의 모든 문화가 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전달돼 와요. 네. 그러니까 행정이나 이 골프도 미국 군인들은 그 영내에 골프장이 있는 것은 작전 개념으로 보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네, 지금 우리나라도 영내에 맞습니다. 같이 있는 곳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연결되고 그런 의미에서 군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종필 총리가 골프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을 했지 않는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50 화국 시절도 일단 퇴임 이후에 어떤 인사가 골프장에 찾아가가지고 막 인터뷰하는 것도 나오긴 했는데 일단 골프는 즐겼던 아주 많이 대통령이었네. 읽었죠. 전두환 대통령 거는 그 청남대에 마이놀을 만들 정도로 완전 골파 많이 해서 본인이 뭐잘 칠 때는 한 70대까지 막 칠 정도로 70대까지? 아주 잘 쳤고 가라스윙 연습 스윙 없이 우리말로 이제 빈스윙, 네, 일본말로 가라스윙이고 네네네. 이렇게 되고. 빈스윙 그것도 없이 속전속결로 막 그냥 빨리. 하고 그랬고 이제 우리 골프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양반이 이제 그 골프장 근무하는 임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막 한답니다. 심지어는 캐디를 살 불러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일봉도 살짝 금일봉.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골프업계에 많이 알려져. 그거는 부정 축제 해가 자기 부하들 데리고 다니고 깃발도 강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걸 팁발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50화국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와 경제가 상당히 유착돼 있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골프장이 국내 50개가 채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골프장 설립 허가를 청와대에다가 인가를 받아야 되는 말하자면 청와대 내인가 시대였었습니다. 내인가. 그러다 보니 기업을 하는 분들이 청와대과 이 로비를 하거나 해서 골프장을 만들게 해달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자금으로도 흘러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 흘러가서 이제 나중에 캐디에게 팁으로까지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은 골프장 인구는 막 늘어나는데 이 골프장 인허가가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의 그렇게 되는구나. 편이 되는 그런 시대이고 단순한 사교가 아닌 이 이제 권력 배분의 뭐 현장이랄까 그게 골프장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옛날에 50황 시대일까. 안 좋은 쪽으로 좀 회귀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뭐 좀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태우 대통령도 골프는 즐겼다는 얘기가 노태우 대통령은 원래는 테니스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사단장 하면서 이제 골프장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대표, 뭐 체육부 장관 네.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골프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고, 뭐 청와대 내에서도 이제 골프 연습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옥수 여사하고 골프 치는 것도 막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순 여사가 더 잘 친다는 소문도 있고 이제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뭐 퍼팅 감각도 있고 체력도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제 5공화국과 달리 내인가 제도도 없애고 지도지사한테 이제 인허가를 주고 막 이렇게 이제 골프장에 그 당시 한 140개 정도가 인허가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말하자면은 그 89년에 이제 내인가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골프장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설립 허가를 위임하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89년에 우리나라 골프장 수가 49곳에 불과했던 것이 6년이 지나서 95년에는 99곳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게 그 이후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골프장들이 그동안 교통부라고 해서 교통부에서 관영하는 골프장이 숙박업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이게 교통부에서 체육부로 이제 이게 이관되면서 드디어 체육시설로 이제 인정을 받는 체육부 장관 출신 대통령이니까 또 그런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그것에 어느 한 건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골프장 건설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원과 환경단체 이제 불협화음 이거 잡음이 이제 많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골프 인구가 가장 급증하는 그런 시대가 노태우 정치. 그다음에 이제 YS 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당시 김종필 총리와 회동해서 이렇게 엉덩방아 찢는 사진. 과당 사건. 그 과당 사건. 그때는 좀 골프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나요? 정부에서 근무하는 어떤 공무원들도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가명으로 이제 골프를 하고 하던 그런 것을 아예 정부에서 대통령이 상당히 골프 치지 말라는 강제를 하다 보니까 숨어서 골프를 하던 것이다 보니 골프 인구는 늘지만 그게 양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골프를 치시면서도 못 치게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쳐라. 그래서 저보다 나중에 경제부총리 하셨지만은 전윤철 비서실장은 아주 골프 광해에 일주만 못 치면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KPJ 회장도 하셨죠. 맞아. 대통령한테 허락 받고 가라고. 그래도 또 못 치고 나가. 저한테 또 물어요. 형님 가세요. 그래서 쳤어요. 그때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땠습니까? 뭐 당시에 하여튼 김종필 총리와 그 안양 CC에서 맞아. 당시에 이제 티샷 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것들이 그 다음 날 뭐 신문 방송에 신문에 빅뉴스로 막 되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 이제 예를 들어 그 당시 이제 민자당하고 3당 합당이 이루어지면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인데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뭐 골프는 안 하겠다, 골프를 하라고 공직자에도 금지령도 막 내리기도 하고 골프 사업장 입장에서 김영삼 시대는 골프 야먹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졸지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금말을 나는 거의에서 졸지에 그 미혼 오리 새끼로 전락하는 골프 사업. 이게 뭐 대통령이 내 임기 중엔 골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뭐. 그 한마디면 끝난 거죠.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선언을 하셨나요? 뭐 저 골프 쳐도 돼,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어땠나요? 그렇게 뭐 공식적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은 기자들에게 물으면 자연스럽게 답변도 했고 비서 수석들 장관들 골프 치라고 다 했다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대중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골프를 좋아하셨다. 치셨죠. 네.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저는 그때는 제가 감옥에 가 있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05년에 우리나라 골프장 수가 200곳을 넘어가게 되고 2005년에. 2007년이면은 우리나라 골프 라운드를 한 이용객 수가 2천만 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마침 이제 IMF도 극복하고 또 신경제라고 해서 IT 버블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골프 인구들이 많이 늘어난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골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시절에 권양숙 여사의 그 권유를 해서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이런저런 모습으로 골프를 연습을 막 하고 하는 그런 골프에 애정을 많이 가졌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박또박 치는 그런 스타일이고 비공식 라운딩 대통령이 돼서 비공식 라운딩을 막 참모들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골프는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만라고 이제 막 할 정도로 막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야 이젠 이건 내가 지금 골프할 상황이 아니야라고 이제 아주 사과에 막 할 정도로 이제 골프를 안 하고 공식적으로 거의 골프를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설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체론 들었지만 항상 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대통령.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청남대에 골프장 9홀을 만들었다면 노무현 시대에는 청남대에 있는 골프장을 지방자치 그 당시 충북도에다가 이걸 위임하면서 상당히 골프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일단 그 건설사 사장도 지냈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데 골프와는 좀 친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명박 대통령은 1970년대, 80년대 현대건설 임원과 CEO를 하면서 이분은 골프 실무를 필수 도구로 채택한 분이에요. 한창 해외 비즈니스가 한창 할 때 사막에서도 골프를 할 정도로 그렇게 골프를 많이 하셨고, 그래 골프를 이분은 철저하게 네트워크와 소통의 그 도구로 활용했던 분이에요. 비즈니스. 그래서 뭐 재임 기간에는 거의 이제 골프를 안 하셨는데 그거는 골프를 왜 안 했냐면 본인의 철학이라기보다는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참모들이 정상 외교 골프를 좀 권유를 했는데 야 아직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아마 대통령 골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 골프도 잘 치고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퇴임 후에도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골프를 지금 즐기고 계시는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골프 즐긴 것은 자기 돈 내지 않고 치니까 그랬을 거예요. 뭐 여기서 뭐 받아쳐야 되는데 받아칠 말이 없네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신 때인가요? 네. 네, 그때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 골프 쳤다 들어왔어. 말씀은 없죠.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보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골프를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하고 골프에 관한 뭐 언론에 노출된 적도 하나도 없고요. 그 JMC의 참모들께서도 골프 금지령은 아니고 자제령 정도로 내렸고 내부적으로 골프에 관한 이 보고가 금기시되는 그러니까 막 골프와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는 그래서 오직 그 등산 회의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등산을 즐기셨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그 대통령의 어떤 그 골프와는 상관없이 그 당시에 골프 인구나 골프의 어떤 사회적인 성장은 엄청났기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2배를 넘었던 게 2020년이고 2021년에는 우리나라 골프 인구, 그러니까 골프를 친 사람들이 5천만을 넘겼던 시절이니까 대통령하고는 상관없이 골프라는 게 점점 이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천착돼 있는 일반화되고 하는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말에 문체부 장관이 뭐 대중화 선언 같은 걸 하기도 됐었죠. 일단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골프하면 특히 골프와 정치, 골프와 외교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약간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골프를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갤럽이라는 곳에서 2007년부터 5년 주기로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골프 인식 조사를 해온 게 있습니다. 2007년만 하더라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치느냐고 물어봤을 때 10%가 골프를 친다고 답변하던 것이 2022년에는 무려 35%가 골프를 친다고 답을 하셨고요. 부정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35%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대통령과 상관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골프를 즐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골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게 한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과 골프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오늘 한 가지 나온 것은 아직까지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제 골프는 대중화됐고 뭐 나쁘다는 그냥 가만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즐기고 이랬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저 국회에서 오셨으니까요 그린피라든지 세금 같은 건 좀 어떻게 좀 비싼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네.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 여쭤볼 게 지역구가 해남이신데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대회를 해남에서 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그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좀 우려되는 게 교통편이라든지 또 워낙 몇만 명이 오고 세계적인 선수들 오면 숙소 이 팀들로 이제 맡고 올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BMW 밴드요. 네. 그 LPGA 한국 사무소나 관계자들이 수차 답사를 했기 때문에 잔디나 골프장 뭐 선정은 문제 없다. 그리고 그 선수들은 클럽하우스 골프장 내에 있는 호텔에서 주무시고 아, 특히 갤러리 같은 분들도 해남에도 몇 개의 호텔이 있는가 하면은 불과 30-40분 거리에 진도에 솔비치라는 대형 콘도가 있습니다.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그 마찬가지로 30분 거리에 현대 영암에 있는 호텔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그 LPGA, ING라고 하던가요? 그 사무소에서 모든 걸 답사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10월에 있게 되는 이 대회 일단 대회도 잘 치러져야 하지만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렇죠. 경제 유발 효과가 100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SNS 활동을 잘 하는데 제가 몇 번 올려버렸더니 이미 렌트카, 호텔들 다 예약이 됐대요. 빨리 예약하세요. 그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접 못 가시는 분들은 또 JTBC 골프에서 또 중계 방송을 네, 하게 JTBC 되니까 에서 JTBC 중계한다고 골프에서 하니까 그걸 화면으로 보시면 또 시청률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그 처음에 상당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이제 푸시해서 하게 했으니까 JTBC에서도 중계료를 저한테도 좀 주셔야 돼요. 식사를 어떻게 클럽하우스에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BMW 레디스 챔피언십 해남에서 개최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또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하여튼 골프와 외교 또 트럼프 시대의 각국 정상의 골프 외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떠나시기 전에 뭐 출연 소감이랄까 아니면 남기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곧 이제 골프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안 바빠지실 예정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좀뭐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중화된 스포츠로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좀 받아들일 때 세금, 그린피 이런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같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시간이 있으시면 좀 골프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패널로 나오실 수 있으면 또 좀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들은 진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전문가로서 오늘 혼났다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그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연아 부회장님 또 우리 남현 부회장님 세 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